2021년 가을 밤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루프박스를 얹은 SUV로 가득했습니다. 트렁크 문을 열어둔 채 커피를 마시는 가족들. 아이들은 들뜬 얼굴로 캠핑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어른들 표정엔 묘한 자신감이 번졌습니다. 아싸, 이번 주도 성공했다. 예약 시작 3분 만에 매진. 주말 2박 기본 24만 원. 그럼에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 시절 캠핑장은 금광이었습니다. 텐트 한 동 150만 원. 감성 랜턴 세트 40만 원. 파워뱅크 120만 원. 이건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여유가 있다. 나는 자연을 즐길 줄 안다. 나는 이 시대를 버틸 수 있다. 코로나로 도심이 멈췄을 때 사람들은 숲으로 달렸습니다. 해외여행 30조 원이 막히자도는 가장 가까운 탈출구로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0%대, 시중 유동성 3천조 원, 갈 곳 잃은 자금은 숲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렇게 10조 원 캠핑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흙바닥 위에서 전혀 다른 질문이 들립니다. 왜 40만 원을 쓰고도 더 피곤하지? 이게 휴식인가? 아니면 노동인가? 불멍은 여전히 타오르지만 웃음은 줄었습니다. 중고장터에는 반값 텐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호황은 언제나 영원해 보입니다. 그리고 영원해 보일 때 이미 균열은 시작됩니다. 캠핑 산업은 망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착각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10조 원이 왜 지속 불가능한 숫자였는지, 그 불멍의 열기가 왜 이렇게 빠르게 식었는지, 돈의 흐름과 심리의 함정을 차갑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지 캠핑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너무 쉬웠던 시대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캠핑 붐은 취향의 진화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밀어올린 파도였습니다. 2020년 기준금리는 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를 걱정해야 하던 시절입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그냥 두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갈 곳 잃은 자금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그리고 레저 산업으로. 그때 해외여행은 사실상 봉쇄 상태였습니다. 연간 30조 원 규모의 해외 소비가 멈췄습니다. 돈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출구를 찾습니다. 하늘길이 막히자 숲길이 열렸습니다. 비행기를 못 타니 SUV를 샀습니다. 리조트를 못 가니 캠핑장을 갔습니다. 이건 취향의 선택이 아니라 강제 이동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대체 효과라고 부릅니다. 선택지가 사라지면 가장 가까운 대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캠핑장 수는 4,000곳에 육박하며 급증했고 캠핑카 판매량은 연 6,000대를 넘어섰습니다. 텐트 장비 시장은 1조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숫자는 환호했습니다. 이건 구조적 성장이다. 이제 캠핑은 국민 취미다. 사업자들은 확신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합니다. 시설을 설계합니다. 대출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지 10억, 시설 투자 5억, 총 15억 원. 당시 대출금리 3%만 적용해도 연 이자 약 4,500만 원. 주말 2박이 20사이트만 꽉 차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Before, 예약 전쟁, 확장 투자,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놓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요는 영구적인가 아니면 일시적인가? 홍수는 강을 채우지만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이 다시 열리면 사람들은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이미 지어졌습니다. 대출은 이미 실행됐습니다. 고정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수요는 이동성이 있고 공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타이머는 금리였습니다. 다음 순간 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불멍은
꺼지지 않았지만 돈의 흐름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전환점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2022년 기준금리는 0%대에서 빠르게 올라 3%를 넘어섰습니다. 대출금리는 6에서 7%까지 치솟았습니다. 숫자는 차갑습니다. Before 15억 대출, 금리 3%, 연이자 약 4,500만 원, 버틸만하다는 계산. After 같은 15억, 금리 6%, 연이자 9천만 원, 7%면 1억을 넘깁니다. 성수기 2달 장사가이자로 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부터 캠핑장은 낭만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싸우는 사업이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소비자 쪽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물가 상승률 5%, 식재료 가격 급등, 유류비 인상, 캠핑 일회 평균 비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흙바닥 1박 12만 원, 고기값 11만 원, 기름값 8만 원, 간식과 소모품까지 더하면 이틀에 35만 원. 그 순간 소비자는 계산기를 듭니다. 같은 돈이면 어디가 더 나을까? 비교 대상이 바뀝니다. 캠핑 대 자연이 아닙니다. 캠핑 대 해외여행입니다. 항공권 특가가 쏟아집니다. 엔저가 이어집니다. 일본 2박 3일 패키지가 40만 원대에 등장합니다. 한쪽은 직접 운전합니다. 직접 설치합니다. 직접 정리합니다. 다른 한쪽은 공항에서 이동합니다. 숙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소도 필요 없습니다. 휴식의 밀도가 다릅니다. 불멍은 감성이었지만 지갑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산업의 공기가 바뀝니다. Before 못 구해서 난리, After 채우지 못해 할인, 2박 강제 정책이 등장합니다. 환불 제한이 강화됩니다. 위약금이 붙습니다. 운영자에게는 생존 전략이었지만 소비자에게는 불공정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신호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약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시장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동시에 정신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날 캠핑 산업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한 수요,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산업은 한번 커지면 쉽게 줄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내부 구조를 봐야 합니다. 캠핑 산업의 진짜 문제는 손님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줄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캠핑장은 고정비 산업입니다. 땅은 빌리는 게 아니라 삽니다. 상하수도 공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기 인입, 샤워실, 화장실, 데크 공사. 한 번 깔아두면 철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지 매입 10억, 시설 투자 5억, 총 15억 원. 대출 금리 6%만 적용해도연 이자 9천만 원. 여기에 인건비가 붙습니다. 관리 인력 월 1천만 원, 연 1억 2천만 원. 이미 고정비만 연 2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건 손님이 오든 말든 매년 나가는 돈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출은 괜찮아 보입니다. 성수기 4개월, 주말 8번 24이트, 2박 10만 원, 약 3억 2천만 원. 계산만 보면 흑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비수기 8개월은 거의 공백입니다. 평일 예약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시설 보수비, 감가상각, 보험료까지 붙습니다. 실제 현금 흐름은 빠르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격을 낮추면 손해가 커지고 가격을 유지하면 손님이 떠납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들은 선택합니다. 2박 강제, 환불 제한, 위약금 강화. 이건 탐욕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는 소비자를 더 밀어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탑과 같습니다. 위에서 누르는 이자는 바람, 빠져나가는 손님은 파도, 텅 빈 사이트는 매일 반말을 겁니다. 오늘도 이자를 못 냈다. 이게 구조적 붕괴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스스로를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모두가 동시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정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누가 무너지고 누가 살아남는지 판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꺼질 때 모두가 동시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갈립니다. 먼저 무너지는 곳은 레버리지의 기대선 곳입니다. 대출 15억, 연 이자 1억, 월 고정비 2천만 원 이상, 예약률이 30%만 떨어져도 현금 흐름은 끊깁니다. 이들에게 금리는 보이지 않는 교수대입니다. 이미 중고 시장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3년 전 8천만 원에 팔리던 캠핑카가 4천만 원에도 안 팔리는 매물로 쌓입니다. 150만 원에 샀던 텐트는 중고장터에서 반값에 올라옵니다. 장비 브랜드는 재고를 할인으로 털고 동네 캠핑용품점은 임대료를 못 내 문을 닫습니다. 이건 소비 감소가 아니라 자산 가치 하락입니다. 과시의 상징이 현금화 대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살아남는 곳도 있습니다. 첫째, 공공 캠핑장. 합리적인 요금, 투명한 예약 시스템, 35만 원대 가격. 신뢰가 비용을 이겼습니다. 성수기 가동률 90% 이상을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둘째, 초저부채 구조를 가진 사업자. 땅을 상속받았거나 대출이 거의 없는 곳. 이들은 가격을 낮춰도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품이 꺼지면 화려한 곳이 먼저 쓰러지고 단단한 곳이 남습니다. 캠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싼 낭만은 사라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소비인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린 선택이었는가? 돈은 조용히 이동합니다. 과열된 시장에서 빠져나와 더 효율적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이게 정말 캠핑만의 이야기일까요? 부동산, 주식, 코인 그리고 지금의 레저 산업까지 패턴은 같습니다. 처음엔 꿈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엔 레버리지가 붙습니다. 마지막엔 이자가 모든 걸 삼킵니다. 거품은 언제나 말합니다. 이번은 다르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순간 시장은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캠핑 산업의 붕괴는 단순한 레저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너무 쉬웠던 시대의 후유증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그 시장은 혹시 또 다른 시한폭탄 위에 서 있지는 않은가? 불멍은 꺼졌습니다. 남은 것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언제나 솔직합니다. 최 팀장은 결국 텐트를 중고장터에 올렸습니다. 150만 원에 샀던 장비를 80만 원에 내놓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산 것은 캠핑이 아니라 분위기였다는 걸. 이 사장님의 캠핑장은 경매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가 틀렸던 건 아닙니다. 그는 그 시대의 흐름을 믿었을 뿐입니다. 다만 흐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0조 원 제국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정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흙바닥이 비싸도 팔릴 거라는 믿음, 소비자는 영원히 줄을 설 거라는 착각, 감성이 숫자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이 금리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같은 순서를 반복합니다. 유행은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성장은 거품을 동반합니다. 마지막에는 숫자가 남습니다. 지금 캠핑 산업은 숫자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캠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쉬워질 때 우리는 대담해집니다. 돈이 비싸질 때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이 시작되면 거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그리고 또 다른 유행 산업까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시장은 진짜 수요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빚 위에 서 있는가? 불멍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압니다. 낭만은 대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걸. 10조 원 캠핑 제국은 끝난 게 아닙니다.
거품이 거친 뒤 진짜 실력만 남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산업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남은 건 연기입니다. 그 연기가 가라앉고 나면 우리는 더 냉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질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지갑을 노리는 또 다른 거품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